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보장성 보험이 인하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인하가 되는지 또 얼마나 인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과연 소비자분들은 늦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소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소비자, 영업자 모두가 시청하기에 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험료 인하 무엇 때문에 가져오냐? 네, 일단은 어, 사업비를 70% 수준으로 줄인다라고 합니다. 30% 정도의 사업비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를 통해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약 2에서 3%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 갱신될 때 뭐 10년 만기 자동 갱신인데 10년 후에 자동 갱신될 때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비라는 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약 관계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이 안에는 계약 체결 비용과 계약 관리 비용이 있는데, 이 중에 계약 체결 비용을 70% 순으로 낮춰서 동일하게 약 3% 정도의 보험료 인하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차익, 비 차익, 사 차익 갖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손해율 올라가서 힘들고 금리 떨어져서 힘든데 사업비마저 줄이면 과연 보험사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그 IFRS 17의 준비 때문에 전 외자계 보험 다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보험사들 지금 매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 기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산을 운용하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과거에 팔아왔던 상품들의 고정금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 줄이는 것이 과연 결국은 뭐 우리 이제 영업하는 분들의 수당 부분까지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업비랑 상관없이 정기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정기보험 같은 거 위험률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30살인 사람과 2019년도에 30살인 분이 1억짜리 정기보험을 64만기로 가입한다. 그러면 지금 30살인 분의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뭐 보험은 물론 일반적으로 당연히 과거의 그 보험료보다 지금의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우리들이 통상 얘기하지만, 예,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률, 즉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험료가 어떻습니까? 예, 되레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살이랑 비교해도요, 지금 40살 보험료가 10년 전 30살 보험료보다 더 저렴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어떻습니까? 실손보험 지금 손해율이 장난 아니죠. 뭐 아시다시피 되레 문케어 때문에 되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100%가 넘어서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8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사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예.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종신보험들 말씀드렸듯이 인더먼트 인슈어런스라 해서 양로보험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종신보험의 책임보험금을 쌓기 위한 기본이 되는 그 적립금 있죠. 저축보험료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제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죠. 그래서 이 시장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종신보험 같은 건 보험료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그러한 짧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고객의 자료인데요. 어, 잘 나갈 때 36세 5억짜리 종신보험 가입했습니다. 아이사의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월 67만 원 20년 나로 내고 있었는데, 이때 월납이 촉 보험료가 1억 6천이었습니다. 36살에 가입할 당시에. 근데 이분이 리먼 사태 맞고 금융위기 맞고 이 보험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약 53%의 손해를 보고 해지합니다. 이때 1695만 원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업이 좋아져서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데 월보험료가 얼마 오릅니까? 67에서 130으로 오릅니다. 동일한 5억을 보장받는데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종신보험입니다. 물론 보험회사의 상품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반 종신보험이었는데 실제 총납입 보험료로 따지면요, 얼마냐면요, 이때 가입할 때보다 얼마가 올라가는 1억 5,10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분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을
동일한 5억짜리 종신보험을 해지했을 때 1695만 원 손해보고 다시 가입할 때 1억 5100만 원 손해봅니다. 그럼 총 1억 7천 가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해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함부로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보험을 해지할 때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뭐만 보냐면 만기라든가 보장 기간이죠. 그리고 그 보장의 혜택 이런 쪽만 많이 보는데요. 그거보다 더 주의할 게 뭐냐면 보험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보험의 어떤 만기가 짧아서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는 해지하는 게 무조건 최우선책이 아니고요. 보험료가 엄청 과거께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정답이 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 말씀드린 거. 종신보험은 예정 이후 이나로의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이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종종 SNS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뭐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종신보험도 무조건 늦게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요. 예,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실제 보험료가 인하될 거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늦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요?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는 이제 지금 소외감, 말도 안 되는 담보들이 지금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죠. 굉장히 과열 경쟁 구도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비자들한테 좋은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입 배수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과열 경쟁 구도 안에서 서로 영업보험료를 취하기 위해서 많이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가입 배수가 뭐냐? 나 암 1천만 원짜리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님 요 담보를 가입하려면요. 기본 계약인 사망을요. 1억 넣으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10배수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1배수만 넣으셔도 됩니다. 라고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에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이게 보험사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 가입 배수가 사망 1억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의무 가입 특약이거든요. 기본 계약과 특약이거든요. 그러면 되레 영업보험료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담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면 이런 구조로 갖고 가도 되지만 이 담보가 굳이 난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넣는다라면 최소로 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100만 원짜리로 넣어서도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가입 배수가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되레 보험료가 상승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도 하고 너무나 과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고나 질병이 발생이 된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고 또는 유병자 플랜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일반 플랜을 갖고 가지 못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조건이 제약될 수도 있죠. 부담보가 걸린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리 가입하면 늘 뭐 암 같은 건 책임 개시일이 있고요. 또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에 그 보험사가 발생되면 50%만 준다. 뭐 2년 안에 1년 안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비 축소로 인한 보험료 인하가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무조건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또 설계사분들도 무조건 그쪽 부분만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 아시다시피 실손보험 엄청나게 오른다라는 기사가 딱 뜨자마자 SNS로 도배된 게 뭐냐면 보험료 오르니까 다 오르니까 빨리 가입해라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정보를 잘못 제공하는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생명보험사에 처음에 어떤 교육 받았습니까? 제가 상해보다 무조건 좋은 거다.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범위가 다른데 무조건 제가 상해보다 넓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을 뭐 다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불안전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보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편향적이지 않게 한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시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2020년도 분명히 보험료가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험 상품의 그 최종 영업보험료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어질
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컨설턴트의 의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험 덕후 보타쿠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보타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종표시 이렇게 돼 있는 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